무서운 얼굴로 누군가를 쫓는 한 남자. 그리고 무참히 쏴죽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아킨 피닉스란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던 영화 조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만의 스타일로 해석할 매력적인 빌런인 조커의 기원을 다룬 최초의 영화. 과연 영화 조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영화 조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 달인 12월 6일 나폴레옹으로 돌아오는 호아킨 피닉스. 그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그가 주연이었던 작품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오늘은 개봉 직후부터 여러 해석들이 난무했던 영화 조커를 사건의 흐름대로 풀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영화의 제목인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DC 코믹스의 인기 있는 빌런 중 하나인 조커는 광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자 배트맨의 대표적인 숙적이죠. 가장 유명한 별명은 범죄계의 광태자. 그렇다면 역대 조커를 연기한 배우들은 누가 있을까요? 1989년에 잭 니콜슨, 2008년에 히스레저, 2016년에 자레드 레토가 있죠. 2019년에 새로운 배우가 조커 역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호아킨 피닉스. 조커의 연출을 맡은 토드 필립스 감독은 애초에 이번 조커를 구상할 때 호아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호아킨 피닉스의 예측 불가능성, 용감하면서도 연약한 면모, 그리고 대담한 연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화가 개봉한 후 한 인터뷰에서 호아킨은 아서와 조커를 연기하면서 두 인물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질문에 둘 다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괜찮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동기를 알지 못하는 게 더 흥미있었으니까요. 이어 토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커와 같은 남자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버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또한 토드 감독은 이미 DC 코믹스에 오랫동안 정립된 캐릭터 조커를 코믹스 원작에서 조금 떨어져 좀 더 현실적인 설정과 함께 오리지널의 새로운 조커를 창조해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토드 감독은 조커라는 캐릭터의 기원을 다룬 최초의 이야기를 쓰면서도 본래 조커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모호한 기원이라는 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코믹스 역사를 전체적으로 참고하며 그중 마음에 드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다 전했고, 실제로 영화 중간중간에서 그런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 토드 감독과 각본가 스콧 실버는 조커를 통해 다루고 싶었던 큰 주제가 연민과 공감의 결여라고 했는데요. 이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부는 역시 기원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서 플렉이라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직업은 진한 화장으로 얼굴을 숨기며 웃음을 주는 광대였죠. 하지만 아서의 꿈은 광대가 아닌 무대에 서서 관객들을 웃기는 코미디언. 이 설정은 1988년 작가 앨런 무어가 쓰고 브라이언 볼랜드가 그림을 담당한 킬링 조크에서 가져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현실은 정신질환 때문에 상담을 받는 환자였는데요. Arthur, you're on 7 different medications. Surely they must be doing something. I just don't want to feel so bad anymore. 사실 아서에게는 아이러니한 병이 있었습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는 게 아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죠.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카드까지 만들어 지니고 있을 정도의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조커의 성격과는 정반대인 아서의 인간성을 구축하는데 토드 감독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원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커가 제정신이 되어가다라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 조커가 얼마나 선량한 인물이었는지는 죽은 줄 알았던 배트맨이 돌아온 후 조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배트맨은 제정신이 된 조커의 사진을 보고서는 얼굴형을 보면 조커가 맞는데 눈빛이 너무 선하다, 이 사람이 조커일 리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시대 배경과 주변은 아서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의 고담시죠. 고담시는 뉴욕을 모티브로 한 DC 세계관의 가상의 도시죠.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 양극단 계층 간의 갈등이 각종 쟁의와 파업의 형태로 나타났던 실제 움직임을 모티브로 가져온 듯 했습니다. 그런 아서에게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머레이가 진행하는 토크쇼, 머레이쇼였죠. 이후 장소가 바뀌면서 아서가 왜 머레이쇼와 머레이에게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듯 한 스토리를 보여주는데요. She always tells me to smile and put on a happy face. She says I was put here to spread joy and laughter. 하지만 감동적인 이 머레이쇼의 시는 한 가지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머레이가 아닌 호감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소피인데요. 아서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그런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 또한 머레이와 함께 아서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중심 스토리인 메인 플롯이 등장하는데, 인트로에 나왔던 장면이 생긴 이유는 영화의 초반부부터 착실하게 쌓여갑니다. Is it just me? Or is it getting crazier out there? 미쳐가는 세상이란 그의 말처럼 동네 철없는 양아치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아서. 여기서 토드 감독이 원작 코미스를 참고했다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아서의 가슴 쪽을 잘 보면 꽃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원작의 조커가 잘 쓰는 무기인 염산 코르사주를 보여주는 듯 하죠. 아무튼 그 후 광대 동료인 랜들이 호신용이라며 권총을 선물해준 것이 물리적 인과겠죠. 하지만 총이라는 물리적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직원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장. Why would I keep his sign? How the fuck do I know? Why does anybody do anything? 그저 아이를 웃게 해줬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Please stop bothering my kid. 심지어 총 덕분에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Bullshit. What kind of clown carries a fucking gun? Besides, Randall told me you tried to buy a 38 off him last week. Randall told You're you a that? fuck up, Arthur, and a liar. You're fired. 그러다 누구나 마주한다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아서의 정신질환이 술 취한 남자들에게 불을 지피고, 여자에게 향했던 희롱이 폭력으로 변해 아서를 향하게 됩니다. 참을 만큼 참아왔던 아서도 결국 저질러 버리죠.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화장실에 숨어든 아서는 자신의 속 미지의 어떤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미지의 어떤 것은 바로 또 하나의 아서, 혹은 본래의 아서인 조커였죠. 이 장면을 호아킨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린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아서를 조커로 변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드는 나의 움직이는 발부터 찍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이 조커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물론 그 장면은 즉흥적인 연기와 촬영이었습니다. 아무튼 아서가 벌인 살인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서가 살해한 세 남자는 모두 토마스 웨인의 금융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것이죠. 시장에 출마하려던 토마스 웨인은 어디선가 보고 있을 범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Made something of our lives, we'll always look at those who haven't as nothing but clowns. 하지만 토마스의 이 말은 빈곤층과 부유층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토드 감독은 조커라는 캐릭터의 기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바로 망상이라는 설정이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인터뷰의 내용에서 리포터는 이렇게 묻습니다. 영화 조커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캐릭터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뭐가 진짜인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토드 감독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전 그게 좋습니다. 그게 이런 영화를 만드는 재미 중 하나니까요. 특히 조커라는 주인공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화자잖아요. 망상에 대해 풀어내는 첫 번째 플롯은 아서의 어머니인 페니의 망상이었죠. 그것은 페니의 편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Abby, did you check the mail before you came up? Yeah, Mom. 평소 토마스 웨인을 계속 찬양하던 페니는 토마스 웨인에게 매번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죠. It's Thomas Wayne, Mom. He's a busy man. Please. I worked for that family for years. The least you could do is write back. 아서는 그 편지 내용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는데요.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죠. We were in love. He said it was best that we not be together because of appearances. 그래서 아서는 무작정 토마스를 만나러 갑니다. I know about the two of them. She told me everything. There's nothing to know. There is no them. Your mother was delusional. She was a sick woman. Don't. 자신의 어머니 페니가 망상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페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간단하게 진실을 알 방법이 사라진 아서는 결국 토마스 웨인과 만나게 되고 그도 경비원과 같은 말을 하며 한 가지 사실을 더 얹습니다. She never told you? Me what? Your mother adopted you while she was working for us. That's not true. 거기에 주먹질까지. 아서는 토마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지 그 진위를 알기 위해 아칸 병원에서 페니의 기록을 찾습니다. We went over this, Penny. You adopted him. We have all the paperwork right here. Thomas had that all made up. So it stayed our secret. 과연 아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저 망상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토마스 웨인에게 버림받고 부와 명예의 힘으로 처참히 짓밟힌 어머니였을까요? 사실 허무맹랑한 추리일 수 있지만 후에 나오는 한 장면이 힘을 실어줍니다. 이어서 망상에 대한 두 번째 플롯, 머레이 쇼가 등장합니다. 시작은 자신의 영상이 머레이 쇼에 나가게 된 것. 그러나 머레이는 아서를 조롱합니다. You can say that again, pal. 그토록 동경해왔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해주었던 머레이가 You see all this, the lights, the show, the audience, all that stuff. I'd give it all up in a heartbeat to have a kid like you. 예전에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은 아서의 망상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세 번째 플롯, 소피에게서 풀리게 됩니다. I really need you to leave. 소피의 당황한 표정과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에 아서는 소피와의 그간 에피소드가
그저 자신의 망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서 또한 페니와 같이 망상장애란 같은 정신질환을 가졌다는 점. 정신질환이 꼭 유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전됐다고 가정한다면 아서는 입양아가 아닌 진짜 페니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추측들을 조합했을 때 아서는 토마스 웨인이 버린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해 멋대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병과 유전으로 인한 망상증에 시달리며 사람을 셋이나 죽인 한낱 광대라는 사실. 이 잔혹한 사실들은 아서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서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아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I just hope my death makes more sense than my life. 영화 초반에 나온 이것은 아서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담은 글입니다. 사실 아서의 영상을 조롱했던 머레이 쇼에서 섭외 전화가 왔습니다. Murray wants me on the Murray Franklin show. 언젠가는 자신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경찰도 알아낼 것이고 시간이 없던 그에게 머레이 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Yeah, that sounds great. 그렇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있는 머레이 쇼에서 자신이 생각한 최고의 코미디, 즉 자신의 죽음을 실현시키려 한 것이죠. 그런 그에게 장애물이 있다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경찰,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보이는 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대의 명장면과 함께 이상을 이룰 마지막 여정을 떠나죠. 또 하나의 장애물인 형사들 또한 그를 잡기 위해 등장하지만 아서는 시위대에 의해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장면에선 토마스 웨인의 말처럼 가면을 벗을 용기가 없는 한낱 광대에 불과했던 아서가 가면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조커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함을 암시합니다. 결국 결전의 장소인 머레이쇼에 도착한 아서, 토드 감독과 각본가 스콧이, 그리고 호아킨이 말하고 싶은 조커라는 이름의 기원이 마지막 머레이쇼 대기실에서 나옵니다. Murray,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What's wrong with your real name? That's what you called me on the show, a Joker. You may have seen that clip of our next guest. Now, before he comes out,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all heartbroken about what's going on in the city tonight. But this is how he wanted to come out. And honestly, I think we could all use a good laugh. So please welcome Joker. So I know you're a comedian. You've been working on any new material? You want to tell us a joke? 때가 왔고 아서의 목표와 이상을 담은 글씨가 아서의 눈에, 그리고 조커의 눈에도 보이게 되죠. 결심의 순간 계속되는 조롱에 지금쯤 죽었어야 할 아서의 이상을 품은 계획은 사라지고 동시에 조금씩 내면의 조커가 아서의 몸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Everybody is awful these days. It's enough to make anyone crazy. Everybody just yells and screams at each other. Nobody's civil anymore. Nobody thinks what it's like to be the other guy. You're awful. Me? I'm awful? Oh yeah, how am I awful? Playing my video. Inviting me on the show. You just wanted to make fun of me. 이 장면에서 조커의 분노의 대상은 머레이와 시청자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하자면 토드 감독과 각본가 스콧이 조커를 통해 스크린을 넘어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즉 관객에게 연민과 공감의 결여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체포되어 가는 중 시위대에 의해 다시 한번 풀려난 조커가 피를 토해내며 숨을 다시 쉬게 되는 이 장면은 이제 아서 플렉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당시의 진정한 빌런, 범죄계의 광태자 조커가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화 조커 여기서 마치며 이상 야혜였습니다.